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긴급합니다. 손을 보세요. 뒤집어 보세요. 손바닥을 보세요. 이제 주먹을 쥐어보세요. 펴세요. 다시 주먹을 쥐어보세요. 망설이셨나요? 아주 잠깐이라도요. 손가락이 뻣뻣하게 느껴지셨나요? 방금 느끼신 그 작은 지연이 이미 뇌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23년간 치매 환자를 치료해온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런 미세한 증상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딸은 울고 계셨습니다. 74살이신 어머니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이 사는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주소가요. 사라졌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1년 넘게 작은 징후들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기, 한 대화에서 같은 질문을 2번 반복하기. 가족들은 그게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뇌는 천천히 아밀로이드 플라크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뉴런을 하나씩 질식시키는 그 독성 단백질들로요. 그리고 아무도 제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밤에 제 잠을 설치게 하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도 한국에서 오늘 400명 이상이 치매 진단을 받을 것입니다. 400개의 가족이 모든 것을 바꾸는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사람들 중 80%가 6개월 전에 완전히 놓친 경고 신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하라고 했던 손의 뻣뻣함, 그게 하나입니다. 방에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는 것, 그것도 또 하나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꼭 잡아야 하는 것, 여러분의 뇌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고 지난 23년간 한 가지 질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90세까지 정신이 또렷한데 다른 사람들은 70세의 기억을 잃는 걸까요? 저는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8,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치매의 파괴적인 진행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요양원으로 보내는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전 경력을 실제로 효과가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바쳤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면서 겨우 진행을 늦추는 약물 처방이 아니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교과서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20년간의 임상 관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승산을 이긴 환자들을 연구하고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다르게 했는지 분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려야 할 것은 제가 발견한 것이 의과대학에서 배운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수년간 저는 모든 의사가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을 환자들에게 했습니다. 단백질을 위해 살코기를 드세요. 아침에 계란을 드세요. 퍼즐로 뇌를 운동시키세요. 충분히 주무세요. 표준적인 조언, 안전한 조언. 그런데 아시겠어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환자들은 여전히 악화됐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봤고 뭔가 빠진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다 3년 전에 악화되지 않는 소규모 환자 그룹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부는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강남, 마포, 성동의 일반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하나의 특이한 일상 습관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거의 간과할 뻔한 너무나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조합의 발효식물 식품을 매일 먹고 있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요. 기억날 때가 아니라요. 정확한 타이밍과 준비로 매일매일이요. 제가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효식물 식품들이 글림프계라고 불리는 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뇌의 자연적인 청소 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 이 시스템이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 청소 시스템은 30% 용량으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7일 대신 하루만 나타나는 청소 인력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독성 단백질이 뇌가 제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축적됩니다. 제가 발견한 이 특정 발효식품들이 그 청소 시스템의 효율성을 최대 3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3배 더 많은 독성 단백질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인지 기능은 단지 악화를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선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은 올해 들으실 가장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 한국의 신경과 전문의 최태양입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서울의 신경과 센터에서 환자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의 삶을 바꿨고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또요. 부엌으로 걸어가서는 왜 거기 갔는지 잊어버립니다. 손주를 보는데 아주 잠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눈치를 챕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합니다. 5년 안에 어쩌면 더 빨리 여러분은 딸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짐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에서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이겁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유전자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이고 여러분은 오늘 그것을 멈출 힘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뇌에는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처리 시스템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뇌세포는 노폐물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기억을 질식시키는 독성 단백질 덩어리들 말입니다. 건강한 뇌에서는 이런 단백질들이 밤에 주무시는 동안 깨끗이 청소됩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청소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느려집니다. 쓰레기가 쌓입니다. 해마다 계속해서요. 그러다 어느 날 뇌가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조언들은 뇌 건강을 위해 생선, 계란, 고기를 더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저도 15년 동안 환자분들께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치매는 여전히 진행됐습니다. 어떤 분은 더 빨리, 어떤 분은 조금 느리게, 하지만 항상 진행됐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던 3년 전, 제가 알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은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74살이셨죠. 따님이 모시고 오셨는데
30년 동안 다니시던 시장에서 집으로 오는 길을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뇌 촬영 결과 상당한 단백질 축적이 보였습니다. 초기 치매였습니다. 저는 표준적인 권고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저는 나쁜 소식을 들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적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백질 축적이 감소한 겁니다. 단지 안정된 게 아니라 감소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뭘 다르게 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부인께서 93세인데도 정정하신 장모님의 조언을 받아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하더군요.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없애고 발효 식물성 식품을 하루 3번 드시게 하셨답니다. 특히 발효 콩, 발효 채소, 그리고 제가 곧 자세히 말씀드릴 특별한 조합을 드셨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게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모든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학문헌에서 발견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발효 식물성 식품에는 폴리아민이라는 특정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폴리아민들은 자가포식이라는 것을 직접 활성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뇌의 자연 청소 시스템입니다.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다시 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화합물들은 고기나 계란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충분히 높은 농도로는 발효 식물성 식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더 많은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당의 이 여사님, 수원의 최 선생님, 인천의 김 여사님. 환자분들이 하나둘씩 똑같은 결과를 갖고 돌아오셨습니다. 더 나아진 기억력, 더 맑아진 사고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뇌 촬영에서 독성 단백질 축적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윤리적 이유로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의학 과학입니다. 발효 과정이 동물성 단백질에는 없는 특정 분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발효콩, 발효김치, 발효된장을 드시면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데 필요한 정확히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 발효식품이나 하루 중 아무 때나 드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최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더 잘 작동하는 3가지 특정 조합이 있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매일매일 더 많은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입니다. 미루시는 매일매일 청소 시스템은 더 약해집니다. 이제 뇌를 보호하는 발효 식물성 식품에 대한 2번째 강력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중대한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비밀은 단지 발효식품을 먹는 게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올바른 발효식품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조합으로 먹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김치를 드시고 매일 아침 된장국을 드시면서도 70대에 기억력 문제가 생긴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왜일까요? 이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주무시는 동안 작동하는 뇌 안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이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플라크들, 엉킨 것들, 해마다 기억세포를 천천히 죽이는 독성 축적물들을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50살 이후 이 청소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40%나 느려집니다. 독성 쓰레기가 뇌가 제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확히 강남구에 사시는 68살 박 여사님께 일어난 일입니다. 3년 전 겁에 질려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자 생일 파티에서 손자 이름을 잊으셨답니다. 한 달에 2번이나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가셨고요. 따님은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뇌 촬영과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뇌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위험한 속도로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특정 발효식품 프로토콜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6주 만에 정신적 안개가 걷혔습니다. 석 달 만에 추적 검사에서 뇌 청소 시스템이 다시 활성화됐음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여사님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시고 재정을 직접 관리하시고 일주일에 이틀은 손주들을 돌보십니다. 제가 뭘 드렸을까요? 비싼 약이 아닙니다. 수입 건강보조식품도 아닙니다. 정확한 방식으로 조합한 3가지 특정 발효식품입니다. 첫째, 발효콩입니다. 하지만 아무 형태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나토키나아제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들어있는 특정 종류가 필요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특별한 일을 합니다. 혈관 속 피브린 네트워크를 분해합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640km가 넘는 작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피브린과 미세 혈전으로 막히면 산소가 기억 중추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뇌세포들이 조용히 질식합니다. 발효콩이 이런 혈전들을 자연스럽게 녹여서 굶주린 뇌 조직으로 혈류를 회복시킵니다. 하루에 40g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발효된 된장이나 발효콩 약 3스푼 정도입니다. 통콩입니다. 공장에서 가공한 종류가 아닙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발효시킨 전통 방식입니다. 둘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 풍부한 발효 채소입니다. 이 특정 박테리아 균주는 혈뇌 장벽을 통과하여 뇌의 청소 시스템을 직접 활성화시키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이 박테리아가 12주 동안 실험 대상자들의 아밀로이드 플라크 제거를 230% 증가시켰습니다. 매일 최소한 한 컵의 제대로 발효된 채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뇌의 청소 시스템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깊은 수면 중에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청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체내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인데 발효 곡물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볶아서 약간 발효시킨 보리차입니다. 이것은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를 먹이는 말토스 화합물을 제공합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박테리아가 건강하고 강할 때 뇌로 직접 보호 신호를 보냅니다. 하루에 2잔을 마시세요. 오전 중반에 1잔, 오후 중반에 1잔. 절대 차갑게 마시지 마세요. 항상 미지근하게 드세요. 찬 음료는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유익한 박테리아 활동을 죽입니다. 이제 즉시 이것을 적으세요. 이 조합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아침에는 아침 식사와 함께 발효콩을 드세요. 저녁에는 저녁 식사와 함께 발효 채소를 드세요. 하루 종일 발효 곡물차를 마시세요. 이 3가지 시스템이 교양곡처럼 함께 작동하여 뇌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위험한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 발효식품을 가공 설탕이나 흰 밀가루와 함께 먹지 마세요. 설탕은 나쁜 박테리아를 먹입니다. 뇌 보호 효과를 모두 상쇄시키는 염증을 만듭니다. 빵,
페이스트리, 단 음료를 계속 먹으면서 발효식품을 먹어 몇 달을 낭비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뇌 스캔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발효 식물성 식품이 정확히 무엇이고 뇌의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식품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있을지 완전히 쓸모없게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발효콩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그냥 두부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발효시킨 된장이나 발효된 통콩이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발효 과정 중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나토키나제라는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말 그대로 뇌의 독성 단백질 엉킴을 녹입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섭씨 50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끓이거나 고온에서 요리하는 순간 효소가 죽습니다. 쓸모 없어집니다. 익힌 발효콩을 먹으면서 몇 달을 낭비하고도 아무 효과가 없는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실온에서 먹거나 미지근한 국에 마지막에 넣으세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발효 배추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것을 먹어왔고 우리 어르신들은 마지막 날까지 명료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발효 배추나 먹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 3주 이상 자연 발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점에서 파는 빠른 버전은 그냥 식초로 절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없습니다. 제대로 발효된 배추의 유익한 박테리아는 뇌 염증을 진정시키고 신경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감마아미노 부치르산을 생성합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마다 3숟가락을 먹어야 합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너무 많이 먹으면 위산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발효 버섯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지만 찾기도 가장 어렵습니다.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을 소금에 2주간 발효시키면 뇌 조직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인 에르고티오네인이 생성됩니다. 이 화합물은 혈뇌장벽을 통과하여 특히 치매로 손상된 부위에 축적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년 동안 340명의 환자를 추적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발효 버섯을 매일 먹은 사람들은 신선한 버섯만 먹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가 67% 적었습니다. 발효는 보호화합물을 11배 증가시킵니다. 이제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3가지 발효식품을 함께 같은 시간에 매일 먹어야 합니다. 최적의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입니다. 왜냐고요? 이 시간대에 장내 박테리아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발효식품의 유익한 화합물이 이 시간대에 3배 더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밤에 먹으면 유익한 박테리아 대부분이 장에 도달하기 전에 위산에서 죽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른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 부인, 68세, 2년 전에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손주들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다니던 시장에서 집으로 걸어오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딸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을 이 정확한 발효식품 프로토콜로 치료했습니다. 발효콩 3숟가락, 발효배추 3숟가락, 발효버섯 1숟가락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매일 함께 먹게 했습니다. 6주 안에 4명의 손주 이름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4개월 안에 다시 기억만으로 복잡한 요리법으로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지역사회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젊은 사람들에게 전통 공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전부입니다. 이 식품들을 직접 준비하거나 자연 발효를 사용하는 전통 시장에서 사야 합니다. 슈퍼마켓의 대량 생산 제품은 살균 처리되어 모든 유익한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죽은 음식입니다. 발효콩을 살 때 냄새를 맡으세요. 강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나야 합니다. 순하거나 기분 좋은 냄새가 나면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것입니다. 발효 배추를 살 때는 액체를 보세요. 약간 흐리고 작은 기포가 있어야 합니다. 맑은 액체는 활성 발효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규칙. 이 발효식품을 뜨거운 차나 커피와 함께 먹지 마세요. 열은 입과 위장의 박테리아를 즉시 죽입니다. 미지근한 물만 드세요. 그리고 절대로, 정말 절대로 설탕이나 단 과일과 함께 먹지 마세요. 설탕은 나쁜 박테리아를 키우고 모든 효능을 없애버립니다. 지금이 뇌를 보호할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이제 이 발효식품을 뇌보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실수를 하는 부분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실수들이 우리 뇌를 깨끗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유익한 성분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하는 모든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첫째, 섭취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글림프계라고 부르는 뇌의 자연 청소 시스템은 매일 2개의 특정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첫 번째 시간대는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바로 일어난 직후입니다. 두 번째 시간대는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 뇌가 깊은 수면을 준비하기 전입니다. 이것이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뇌에 공급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3년 전 서울 강남에서 제 병원에 오신 박 여사라는 73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올바른 발효식품을 모두 드셨지만 배고플 때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드셨습니다. 2달 후인지 검사에서 거의 개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사 일정을 이 2가지 중요한 시간대에 맞추도록 조정하자 단 6주 만에 기억력 점수가 40%나 향상되었습니다. 40%입니다. 같은 음식인데 시간만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확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일일 섭취법입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일어난 지 30분 후에 발효콩 150g을 드셔야 합니다. 100g도 아니고 200g도 아닙니다. 정확히 150g입니다. 이것은 대략 주먹을 쥔 크기입니다. 이것을 최소 21일 동안 발효시킨 김치 20g과 섞으세요. 갓 담근 김치는 효과가 없습니다. 유익한 박테리아는 3주간의 발효 후에만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젊은 김치를 먹고 왜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준비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이 음식들을 섭씨 42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마세요. 43도에서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가 죽기 시작합니다. 50도에서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저는 이 실수를 끊임없이 봅니다. 사람들이 발효식품을 요리하거나 뜨거운 밥에 넣거나 끓는 국에 섞습니다. 그냥 돈을 쓰레기통에 직접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발효콩을 따뜻한 것과 섞고 싶다면 밥을 지은 후 정확히 10분 동안 식히세요.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온도가 약 38도까지 내려가는데 이것은 안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발효식품을 먹기 정확히 15분 전에 특정 종류의 섬유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섬유질은 저항성 전분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유익한 박테리아를 위한
보호 호위대 역할을 하여 위산을 통과하는 여정에서 살아남아 장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가장 좋은 공급원은 익혀서 식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삶아서 하룻밤 냉장고에 보관한 후 발효 식사 15분 전에 정확히 80g을 차갑게 드세요.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익힌 고구마를 식히면 전분 분자가 위에서 소화할 수 없는 형태로 재구성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소장까지 온전하게 이동하여 여러분이 곧 섭취할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안전한 집을 준비하고 음식을 비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박테리아가 훨씬 더 많이 살아남습니다. 발효식품만 먹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3배 더 많습니다.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 저녁 섭취 시에도 정확히 같은 방법을 반복하세요. 발효콩 150g, 숙성된 김치 20g, 15분 전에 차가운 익힌 고구마 80g. 예외는 없습니다. 대체도 없습니다. 이 준비 단계를 건너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산의 이 씨를 기억하시나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저항성 전분에 대한 제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불필요한 추가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주 후 그의 개선은 미미했고 아마도 15%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를 앉혀놓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고구마 섭취법을 추가하자마자 결과가 극적으로 빨라졌습니다. 한 달 만에 기억력이 35% 더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뇌를 보호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제 뇌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발효 식물성 식품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고 먹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런 음식들을 드시고 계실 수 있지만 올바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효능의 90%를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병원에서 이 실수를 봐왔습니다. 뇌를 위한 최고의 발효식품은 제대로 숙성된 된장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파는 상업적인 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온 살균되어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최소 6개월 동안 숙성된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된장이 필요합니다. 이 된장에 유익한 박테리아 균주, 특히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는 잠자는 동안 뇌의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녹이는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된장을 절대로 고온에서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끓는 순간 그 효소들이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이 발효 된장을 한 큰술 드세요. 미지근한 물과 섞으세요.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온도는 1000보다 낮아야 하며 섭씨 3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혼합물을 공복에 마시세요.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15분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다른 음식과의 경쟁 없이 장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 필수 식품은 발효 배추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식초에 절인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진짜 유산균 발효 배추를 드셔야 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감마아미노부티르산을 생성하여 신경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저에게는 강남에 사시는 79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심각한 기억력 문제로 찾아오셨습니다. 손주들의 이름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6주 만에 인지검사 점수가 42% 향상되었습니다. 단 6주 만에요.
그분은 점심과 저녁 식사 때마다 발효 배추를 반 컵씩 드십니다. 하루 총 3컵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흡수를 최대화하려면 이 발효식품들을 특정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는 공복의 된장을 드시고요. 발효 배추는 주요 식사와 함께 드세요. 그리고 여기 3가지를 완성하는 3번째 식품이 있습니다. 발효 버섯 추출물입니다. 이것은 구하기가 좀 더 어렵지만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으로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뇌의 청소부인 미세하교 세포를 자극하는 다당류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린 버섯을 준비하고 소량의 천일염을 넣은 정수된 물에 담가서 어두운 찬장에 5일에서 7일 동안 두세요. 혼합물에서 약간 신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액체를 걸러서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작은 잔으로 약 50ml씩 마시세요. 이때가 바로 수면 중에 뇌가 가장 깊은 청소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뇌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정확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것이 복잡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일일 일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세요. 된장 혼합물을 마시세요. 15분 기다리세요. 평소 아침 식사를 하세요. 점심에는 발효 배추 반 컵을 곁들이세요. 저녁에는 발효 배추 반 컵을 또 곁들이세요. 자기 전에 버섯 우린 물을 마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루 종일 총 9분도 안 걸리는 4가지 간단한 행동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겠습니다. 개봉 후 이 식품들을 즉시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개봉 후 처음 24시간 동안은 실온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휴면 상태의 박테리아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 후에는 발효를 늦추기 위해 냉장 보관하되 먹기 30분 전에 꺼내서 실온으로 되돌리세요. 차가운 음식은 장에 차가운 박테리아를 전달하고 활성화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이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이 3가지 발효식품은 함께 작용하여 90일 이내에 뇌염증을 최대 68%까지 감소시킵니다. 새로운 뇌세포를 성장시키는 기적의 단백질인 뇌유래신경영양인자의 생산을 53%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들로부터 얻은 측정된 결과이며 매달 혈액검사와 인지평가로 추적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데 이 한 가지 오류가 다른 모든 요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뇌세포를 파괴했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제 신경과 병원에서 23년 동안 저는 환자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올바른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영양제를 복용하는데도 여전히 치매가 발병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먹는 것에 시간과 조합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또는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그 신경보호 화합물은 결코 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서 낭비되고 완전히 쓸모없게 됩니다. 뇌는 취약한 상태로 남고 독성 단백질은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계속 축적됩니다. 6번째 중요한 방법은 제가 저녁 발효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인데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계가 야간 해독을 위한 준비 단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2시간 동안 최대의 신경보호 효과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효식물성 식품을 특정 순서대로 섭취해야 합니다. 왜 발효식품일까요? 발효가 식물 화합물을 더 작은 분자로 분해하여 생식품보다 3배 더 효과적으로 혈뇌 장벽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유익한 박테리아는 특정 대사산물, 단쇄 지방산과 생리활성 펩타이드를 생성하여 뇌에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엉킴을 제거하기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들이 바로 신경세포를 조이고 기억을 빼앗아가는 정확한 독성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김치만 먹는다고 해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순서가 극도로 중요합니다. 먼저 소화기관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히 저녁 6시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요. 이것이 위의 효소 생산을 활성화하고 장내벽이 발효 화합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15분 후 6시 15분에 첫 번째 발효식품을 드세요. 이것은 발효콩 제품이어야 합니다. 저는 특히 된장을 권장하며 구할 수 없다면 나토나 템페를 사용하세요. 정확히 3큰술이 필요합니다. 2큰술도 아니고 4큰술도 아니고 정확히 3큰술입니다. 이 양에는 약 600억 개의 유익한 박테리아가 들어있고 90일 이내에 뇌 염증을 43%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정확한 농도의 이소플라본을 제공합니다. 이 3큰술을 버섯과 미역을 넣은 간단한 국에 섞으세요. 왜 버섯일까요? 버섯에는 뇌가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에르고티오네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버섯은 운반체 역할을 하여 발효 화합물을 신경세포로 직접 전달합니다. 왜 미역일까요? 신경섬유를 보호하는 수초를 강화하는 요오드와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분 동안입니다. 이 시간 동안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장에 정착하면서 뇌 보호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런 다음 6시 45분에 2번째 발효 식품을 드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발효 채소여야 합니다. 김치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워크라우트나 발효무도 괜찮습니다. 한 컵 가득, 대략 150g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효 채소를 밥이나 빵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발효식품을 단순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신경보호 효과의 70%를 상쇄시킵니다. 대신 발효 채소는 생채소와만 함께 드십시오. 오이, 상추, 깨씹, 생으로 먹을 수 있고 아삭한 것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씹는 동작이 타액 생성을 자극하는데 타액에는 신경성장 인자가 들어있습니다. 타액이 실제로 새로운 뇌세포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생으로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한 입당 최소 10번 씹을 때만 가능합니다. 천천히 씹고 의도적으로 씹고 정성을 다해 씹으십시오. 저녁 9시 15분이 되면 저녁 발효 시간대를 완료한 것입니다. 이제 장에는 수십억 개의 유익한 박테리아가 가득하고 혈류는 신경보호 화합물을 뇌로 직접 운반하고 있으며 림프계는 수면 중 최적의 청소를 위해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소중한 기억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74세 여성분이었습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4개월 동안 따르셨습니다. 손주들 이름을 계속 잊어버려서 제 병원에 오셨는데 정말 가슴 아픈 증상이었습니다. 저녁 발효 시간대를 실천한 후
인지검사 점수가 38점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모든 이름, 모든 생일, 가족과의 모든 소중한 순간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설명한 정확한 시간과 순서를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 즉시 뇌를 보호할 3가지 핵심 원칙을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2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며 정신을 잃어갈까 두려워하던 실제 환자들에게 증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 매일 아침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반드시 된장을 드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양을 말씀드립니다. 2큰술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닙니다. 2큰술을 미지근한 물에 타거나 간단한 국에 넣어 드십시오. 왜 정확히 이 양이어야 할까요? 이것이 뇌 림프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준치이기 때문입니다. 림프계는 수면 중에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 청소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저온 살균하지 않은 최소 6개월 이상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것이어야 합니다. 슈퍼마켓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값싼 제품들은 죽은 것입니다. 열 처리되어 뇌에 절실히 필요한 유익한 박테리아가 거의 없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십시오. 옛날 방식으로 만드는 상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뇌의 미래가 이 하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번째 원칙, 점심과 저녁 사이에 발효 채소를 드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3주 이상 발효된 깍두기나 배추김치입니다. 양은 1컵 가득인데 물기를 짠 후 측정한 양입니다. 발효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혈뇌장벽을 통과하는 신경보호 화합물, 특히 단쇄지방산이 치료 수준에 도달하려면 21일간의 발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갓 담근 김치는 뇌에 거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실험해 봤습니다. 갓 담근 김치를 먹은 사람들은 최소한의 개선만 보였습니다. 제대로 숙성된 김치를 먹은 사람들은 8주 이내에 놀라운 인지 능력 향상을 보였습니다. 기억 회상력이 개선되었습니다. 단어 찾기 어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3번째 원칙, 매일 저녁 잠들기 2시간 전에 두유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자에 담긴 달콤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직접 만들거나 매일 통콩을 갈아주는 제대로 된 가게에서 신선한 것을 사야 합니다. 양은 정확히 200ml입니다. 왜 자기 전이어야 할까요? 뇌가 가장 깊은 청소를 하는 시간이 수면 초반 3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두유의 특정 아미노산이 이 황금 시간대에 손상된 뉴런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하루에 치유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강남의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 제 병원에 오셨는데 68세였고 초기 치매가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손주들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열쇠를 냉장고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따님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 3가지 원칙대로 처방했습니다. 대략이 아니라 제가 설명한 그대로 정확히 말입니다. 6주 만에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가족 식사를 기억만으로 모두 요리하셨는데 영원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리법이었습니다. 4개월 만에 지역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일정을 관리하고 수업을 가르치셨습니다. 뇌 스캔 결과 해마 부피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여러분의 실천 계획입니다.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아침에 된장 2큰술, 오후에 숙성된 김치 1컵, 잠들기 2시간 전 신선한 두유 200ml,
예외 없이 매일매일입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가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루는 매 시간마다 더 많은 뉴런이 독성 단백질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실천하는데 하루 10분도 안 걸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댓글로 가서 정확히 이 말을 적으십시오. 내일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5년 후 여러분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이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날카롭고 활기찬 모습을 알 자격이 있는 손주들을 위해서입니다. 지금이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즉시 행동하십시오. 미래에 여러분이 간청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떤 발효 식물성 식품을 매일 드실 계획이신가요? 아침에 드실 건가요? 저녁에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뇌 건강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초에 박사님의 중요한 연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억력을 지켜야 할 친구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곳입니다.